노리츠 허츠의 고립의 시대에서도 언급했듯 외로움은 21세기의 새로운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2030 세대와 노년의 외로움은 어떻게 다른가요?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활동 반경이 줄어듭니다. 시니어들은 30분 이내의 거리를 선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활동 공간이 점점 줄어들죠. 두 번째는 소득이 줄어요. 그것 때문에 또 움츠러들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현재와 미래를 살아야 하는데 과거 지향적인 시니어들은 왕년해하며 자꾸 회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멀어지고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치매와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요인이기도 하고요.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정신 건강입니다. 양극화라는 쓰나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청년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통이 단절되면 정신적인 외로움이 커지죠. 결국 청년이나 시니어나 비슷합니다. 본격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호기심을 갖고 사람들과 어울리면서요. 특히 젊을 때부터 품격 있는 시니어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겠습니다. 시니어들은 생각보다 긴 여생을 어떻게 살지 고민이 클 테죠. 시니어들의 삶의 계획은 청년이나 중년과 다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 같습니다. 시니어들의 인생 설계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인생 설계를 하려면 나만의 지도가 있어야 하죠. 젊을 때는 대개 부모님이 전체적인 지도를 그려주거나 자신의 경험치에 의해 그리게 마련이거든요. 자신이 아는 선에서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유형, 글로벌 트렌드, 비즈니스 트렌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그중 내 것을 찾아야 합니다. 은퇴 후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기 위한 단서를 시니어 트렌드 2024에 담았습니다. 시니어 라이프를 연구하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 같습니다. 왜 살지? Why survive? 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왜 사니? 라는 질문에 답을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고, 뭘 하고 싶은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메슬로도 욕구의 5단계에서 마지막이 자아 실현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당장 닥친 일을 잘해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80대, 90세가 되어서야 이 질문을 떠올립니다. 한 달, 일주일, 하루도 왜 사는지 고민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맞이할 죽음과 삶의 의미는 모호할 수밖에 없죠. 자신만의 철학을 가지고 산 사람과도 다를 테고요. 왜 살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잘 나이 들기 위한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나요? 첫째, 호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글로벌 트렌드까지 범위를 넓힌 호기심 말이죠. 둘째, 어울려야 해요. 끼리끼리 만나다 보면 지쳐요. 추구하는 가치 중심으로 어울리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다음을 찾아야 해요. 노년에는 시간이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누군지, 왜 오늘 하루가 주어졌는지, 왜 소중한지를 생각하며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보면 할 일이 많습니다. 해결해야 할 사회적 이슈가 어디 한두 개인가요? 저와 함께 활동하는 어르신 중에 매일 아침 백팩을 메고 도서관에 가는 분이 있습니다. 기후와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 그레타 툰베리의 책을 정독하고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마음 먹었거든요. 의미 부여를 하며 사는 사람은 80대에도 활기가 넘칩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0, 90세가 되어서야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한 달, 일주일, 하루도 왜 사는지에 대해 고민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미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